표결 당시에는 사실은 한호성이 나오긴 했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는 눈치를 많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은 굉장히 엄숙했어요. 누구 하나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엄숙하게 진행이 됐고 가결이 204표가 나오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국회 담장 밖에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너무 환호하시는 거 보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네. 김사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하다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동안에 보니까 다른 의원들 투표할 때 기도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가결 순간에는 어떠셨는지요? 되게 저는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너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이번 표결에 가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 다른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가결시켜야만 한다는 좀 간절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그리고 표결 직전까지 저희 당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 표결을 많이 동요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 사실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는지에 따라서 가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가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는 우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막았구나. 이 폭주하는 기관차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동시에 또 국민들께 너무 송구함이 들었고요. 결국 정치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참담함도 컸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환호하시는데 그 환호에 제가 가서 같이 인사드릴 수도 없는 처지고 그리고 또 우리 당 의원들께서 좌절감으로 나가는데 거기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런 철저한 고립감도 느꼈고 그래서 안도감과 고립감, 참담함, 막막함 또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좀 제 체력이 닿을 만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해서 좀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 노희연 연구원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말 현장에서 직접 가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고 어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그리고 저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가결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뭐 국민 모두가 막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안도감을 받았고 정말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지위를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그런 안도감을 느꼈을 거고 그건 뭐 국민 모두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표가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찔한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반대표가 85표 비록 나왔어요. 여당이 당론에 따라서 뭐 반대 당론을 취했더라도 본회의장에 투표를 하러 갔다면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말 헌정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가결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가결됐다는 점에서 정말 과연 정치를 하는 분들을 그리고 왜 정치를 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왜 본인이 여의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지 않을까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예. 네, 박주민 의원님. 사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두 번째 맞는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초선일 때도 한번 탄핵을 경험했었어요. 그때 탄핵소추위원이셨죠? 탄핵소추위원 단이기도 하고 간표위원으로 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세월호 가족분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간표 결과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려드리려고 수신호를 하다가 혼났어요. 왜 그런 거 얘기하냐라고 혼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계엄이죠. 사실은 내란인데 내란을 겪으면서 이제 헌법이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런 불안감과 함께 대통령의 이제 두 번째 담화가 나왔었죠. 근데 그 담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다 거짓말투성이었고 변명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해 듣고 불안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다행히 이제 시민분들의 응원과 그 열기에 힘입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된 순간 사실은 사전에 의총에서 절대 환호성, 박수 이런 거 안 된다. 왜냐하면 되게 엄중한 상황이고 사실 국민들이 바라시는 탄핵이긴 하지만 그래도 헌정사에서 비극은 비극이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은 보이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악 하고 소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몇 마디가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됐구나라는 안도감과 기쁨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걸 두 번째 보다니 탄핵을 이런 참담함 이런 것들 느끼는 굉장히 좀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대통령의 그 담화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메시지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화 내용이 전부 자기 부인, 자기 변명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것을 좀 자극하면서 그 국민의힘이 85명이 결과적으로는 실망스럽게도 동참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